백은영입니다. 수위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모습입니다. 김하늘 양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오전 6시 40분에 일어나서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빠가 출근하는 그 순간까지 손을 흔들던 애교 많던 아이였고요. 그리고 아이브 장원영을 좋아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받고 싶다던 발랄했던 아이였습니다. 하늘이는요, 월수 목요일에는 학원을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2반에서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돌봄교실 2학년 3반으로 올라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수목은 오후 4시 40분에 미술학원에서 픽업을 옵니다. 그래서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미술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이 아버지께 연락이 옵니다. 하늘이와 연락이 되느냐. 학원 실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하늘이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화가 왔고, 그리고 학교랑 통화를 했고, 하늘이는 10분 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알람, 실시간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앱을 하늘이한테 깔아뒀는데, 그 앱을 통해서 하늘이의 실시간 상황을 듣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 4시 50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의 지친 숨소리만 들렸다고 해요.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늘이 엄마와 할머니와 학교 선생님, 경찰들이 학교를 수색했습니다. 근데 하늘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들이 하늘이의 신호가 학교 앞 아파트에서 잡힌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버지가 경찰관한테 무조건 실례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여성한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 아기 있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이 여교사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성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에 하늘이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하늘이를 찾고 아들에게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경찰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늘의 할머니가 갔을 때는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문을 여교사가 잠궜다고 합니다. 하늘 할머니가 플래시를 켜보니 아이 가방과 물통이 있었고 여성이 피범벅 상태였다. 경찰들이 하늘이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입니다. 이 40대 여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교사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에게 이렇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아이는요, 방어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군데 흉기에 찔렸고 저항을 한 것처럼 손에도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저항이겠습니까? 이 교사는 자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손녀딸의 사망 모습을 본 할머니,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애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아직은 아이가 떠났다는 게 와닿지 않는다. 마음에 닿지를 않는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 아직은 내일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뭐 하면 눈물이 안 난다는데 내가 바로 딱 그런 심정이다. 할머니께서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 눈물도 나지 않고 너무나 놀란 상황이죠. 이 여교사는요, 내가 범행했다 자백을 했습니다. 우울증 휴직 후에 지난 12월에 복직했는데 6개월 동안 휴직하겠다는 여교사가 한 20일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여교사는요, 돌봄 담당 교사도 아니고요. 이 김하늘 양과 평소에 교류도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가해 선생님을 마주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선생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학생들한테 이유 없이 화를 좀 잘 내는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늘 양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에선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형입니다. 하늘이가 너무 무섭고 아팠을 텐데 다 잊어버리고 좋은 하늘에 좋은 별로 가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늘이가 이 떠난 학교는 대전 광역시 서구 선유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하늘이를 추모하는
각종 꽃, 인형, 과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 하늘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인근에 사는 학부형들 찾아와서 하늘이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왼쪽 목 겨드랑이에서 수십 군데 칼에 찔렸다. 저항한 흔적도 보였다. 손에도 칼자국이 있었다. 하늘이는 선생님과 1대1 상황이었다. 당장 문 앞으로 고개만 내밀어서 잘가만 했으면 저희 애기는 죽지 않았다. 또 하늘이는 만약에 어제 죽지 않더라도 타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아빠는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의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48살 여자분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또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 100% 확신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CCTV인데요. 점심시간 때 가해 교사가 밥을 먹지 않고 이 차를 타고 여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차에 걸어 나와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죠. 여러분, 신발도요. 보면은 슬리퍼처럼 보입니다. 실내에서 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손에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죠. 확인해보니까 이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인근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는 모습입니다. 교사는 경찰한테 내가 죽기 위해서 흉기를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흉기로 찔렀다. 진술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계획범죄죠. 이거는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흉기를 사온 겁니다. 심신미약이다. 또 이렇게 또 형량이 낮아질까봐 유가족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이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형량을 오래 살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럴까봐 유족은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족은 얘기합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하교하는 저학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교육청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교사는요, 정신질환을 알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고, 사건 직후에도 6개월 질병 휴지를 떠났다가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요, 범행을 닷새에 두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컴퓨터가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는 사태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는 이 여성에게 동료 교사가 함께 퇴근하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목을 조르고 손목을 뒤로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 뭐라고 반응합니까? 작은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했다. 자, 교육청에서 이러한 폭력 사태를 작은 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의 교사가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찌 작은 소동입니까? 이 교사는요, 상대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교사에게도 이렇게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여성이 아이를 상대로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작은 소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명씨입니다. 이 가해교사 이름이 명씨인데 오전에는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권고받았고 그게 아니죠. 학교를 나오게 하면 안 됐던 겁니다. 결국 오후에는 흉기를 직접 사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대전시 교육청, 이러한 이 교사의 성향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있는 교육청 이 담당자들도 이번 사건을 보고 깨닫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교사들을 학교에 내버려 둬야 될까요?
또한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어찌 학생을 지도를 하는 그런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킵니까? 당연히 이 교사 자격증은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사가 경찰에 검거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어뒀다.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서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이러한 사람에게 정말 무고한 소처럼 밝고 예쁜 하늘이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청 많은 것들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